안녕하세요. 속박사입니다. 지난 시간 왜 인테리어를 셀프로 하게 됐는지 이유에 이어서 이번 2편부터는 실제 인테리어 작업의 내용에 관한 겁니다. 인테리어 작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작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밑준비 작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벽지, 장판, 그리고 문짝이나 이런데 페인트 제거하고 벗겨낸 벽체나 칠을 벗겨낸 목재에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은 보수하고요. 그다음에 1차 단열 공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느 공사든 간에 도배든 페인트 작업이든 많은 분들이 실제 벽지를 붙이고 페인트를 하고 그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도배가 깔끔하게 되고 페인트가 깔끔하게 페인팅이 되려면은 그 밑준비가 더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인테리어 밑준비하는 데 걸린 시간이 제일 길었어요. 벽지 제거하고 페인트 벗겨내고 단열 공사하는 데만 거의 3주가 걸렸어요. 근데 요때 당시에는 이제 이사하기까지 한 달 조금 더 남은 정도의 시간 여유밖에 없었거든요. 원래는 한 달 반 정도 여유를 뒀다고 먼저 편에서 얘기 드렸는데, 뭐 인테리어 업체 알아보고 또 뭐 필요한 자재 주문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서 실제로 이제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한 달 남짓 조금 더 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였어요. 거기에 인테리어 밑준비하는데 3주 소요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통신선, 그 다음에 전기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공사, 그리고 세 번째가 도배, 장판, 싱크, 붙박이장 설치 같은 목공 작업. 도배하고 장판, 싱크 요 작업은 제가 할 수 없어서 업체에다 의뢰를 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보안장치 시공. 여기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이사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번까지는 이사 전에 무조건 완료를 해야 했고, 4번 작업은 이제 이사 온 이후에 작업을 했습니다. 이사를 와서 한 4번 작업은 양쪽 베란다에 단열 공사를 하고, 이제 바닥에 기존에 깔려있던 데코 타일 제거하고 다른 바닥을 까는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납장 목공 작업을 요것도 제가 의뢰를 했죠.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날 풀리고 나서 태양광 발전 장치 저는 신청을 했거든요. 그 태양광 발전 장치를 위한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 하고 에어컨 설치를 위한 에어컨 배관, 뭐 배관 시공이라고 했는데 에어컨 배관을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이건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뭘 했는지. 기존의 벽지하고 이런 거 싹 다 벗겨내고 문짝도 다 뜯어내서 페인트가 기존에 두어 번 정도 덧발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페인팅이 되게 두꺼운 상태라서 여기에 덧 페인팅을 하면은 문도 잘 안 닫힐 수가 있고, 그 페인트 두께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페인팅 된 상태가 좋지가 않았어요. 이게 눈물 자국도 많이 있고, 그래서 깔끔하게 다 벗겨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제 사람 불러내서 방문턱도 이렇게 제거를 했고요. 깔끔하게 그냥 그라인더로 밀어버렸어요. 보통은 요거를 파내는데 이렇게 밀어버린 게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벽지 제거하고 뭐 이런 거는 힘쓰는 일이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가장 힘들었던 게 이 철제문 두 개예요. 이게 왼쪽에 구멍 뻥뻥 난 문은 현관문이고, 오른쪽에 문은 다용도실 문인데, 보시다시피 빗살무늬 나무 모양의 이 필름이 붙어 있었는데, 이 필름이 떼어내니까 끈끈이가 그대로 묻어 있어 갖고 이 끈끈이 벗겨내는데 아주 해먹었어요. 스티커 제거제를 한 두어 통은 쓴 것 같고, 그걸 뿌려서 헤라로 끈끈이를 긁어내는데 그래도 끈끈이가 남아서 그거는 전동 샌더 갖고 또 밀어내고 손 매빠질하고, 하여튼 이거 벗겨내는데 정말 해먹었어요. 그리고 요 작업을 비롯해서 이번 인테리어를 하는데 가장 1등 공신이 바로 이 전동 샌더예요. 이 전동 샌더 가지고 기존의 페인트도 벗겨내고 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할 수가 있었죠. 좀 소음이 시끄러워서 하는 내내 좀 조마조마했는데 컴플레인 들어올까봐
아무튼 이거 없었으면은 정말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완성 못했을지 몰라요. 이번 공사를 위해서 전동기구 몇 가지를 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화력이 컸던 녀석입니다. 이렇게 벽지를 벗겨내고 장판도 걷어내고 시트지도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한 게 1차적인 단열 작업이에요. 이거는 어느 부분으로 했냐면은 그 외벽하고 직접 맞닿은 부위, 그 부위를 제가 아무래도 거기는 결로라든지 이런 게 겨울에 생길 우려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 지금 부위는 안방의 드레스룸 부위예요. 드레스룸 왼쪽에는 앞베란다가 있고 오른쪽에 분홍색 단열재가 붙어 있는 부위가 이제 외벽하고 닿는 부위인데 요 부위에다가 그 아이소핑크라는 재질의 단열재를 사다가 붙였어요. 요 아이소핑크는 아무거나 쓰지 않고 KS 마커가 붙은 난연재가 있거든요. 난연 아이소핑크를 갖다 붙였고요. 그러니까 외벽이 닿는 부위는 요 부위하고 요 주방 부위 전면 벽이 창문 있는 벽이 또 외벽하고 닿는 부위라서 요 부위도 아이소핑크로 단열 작업을 1차로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이제 통신선하고 전기선인데요. 요즘 짓는 아파트에는 다 집안에 전기 배전판이 있듯이 그 통신 단자함이 있는데 조금 된 아파트에는 가구마다 통신 단자함이 없어요. 아파트 그 계단 부위에 케이블 TV나 이런 게 전화선이 올라오는 그 통신함이 밖에 있죠. 그런 집들은 이렇게 인터넷을 쓰거나 그 IPTV 같은 걸 볼 때 집안에 이 통신 포트 단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림처럼 콘센트를 슬쩍 선만 빼가지고 쓰거나 옆으로 이렇게 빼서 쓰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 통신 단자함이 있는 아파트도 가만 보면은 그 기가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대응이 안 돼 있는 데가 허다해요. 간단한 예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인터넷 랜선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금색 핀이 8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건 4선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신 단자함을 봐도 선이 이렇게 4개만, 4가닥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해놓냐 하면은 100메가랜까지는 이렇게 연결을 해도 이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선 8개를 다 연결을 안 하고 뿌락지에서 연결을 해서 또 쓰기 때문에 이렇게 4선만 연결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타 유튜버의 영상을 봐도 집안에 이제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통신 단자나 이런 거에 대한 고려는 안 해가지고 새 집에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이렇게 콘센트 옆에다 선을 삐쭉 보기 싫게 빼가지고 TV에다 연결해 놓은 뭐 그런 상태의 집들을 간간히 보여요. 기가랜에 대응을 하려면은 그 랜선 자체가 기가랜에 대응하는 랜선으로 바꿔야 되고 선의 체결도 8선을 다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간 이 집도 이렇게 4가닥 선만 연결이 돼 있고 랜선 자체도 기가랜에 대응하기엔 좀 부족한 선이라서 선재 자체를 다 싹 다 갈고 랜 단자를 각 방에 다 내줬죠. 그 기존에는 뭐 랜 단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 선도 거실, 안방, 작은 방에만 한 가닥씩 나와 있었는데 작업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작업방에는 아예 랜선 자체가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도 빼야 되고 이쪽에는 허브를 연결해서 PC 4대와 나스와 인터넷 전화까지 다 연결을 하고 또 무선 인터넷은 와이파이 확장기라는 걸 연결을 해서 집안 전체에 와이파이 음영이 없도록 그렇게 해놓는 게 통신선 구축 방법이고요. 그래서 랜선을 다시 깔았어요. 그리고 케이블 TV 선도 다시 봤는데 케이블 TV는 굳이 기존의 선을 바꿀 이유가 없어 보여서 기존 선에 그대로 쓰고 단자만 세월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선도 특별히 따로 제가 손을 봐야 될 곳은 없고 그 거실 등 부분만 선 내는 거를 그 부분만 약간 수정을 하면 되는 거여서 이렇게 큰 공사는 아니었고요. 통신선 매립을 새로 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작업을 해야 하는데 페인트는 제 경우는 모두
벤자민 무어 페인트를 사용을 했어요. 이게 보통 뭐 많이 쓰는 국산 페인트에 비해서 훨씬 비싸긴 한데 일단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 그 다음에 색깔이 무척 다양하다는 이유 때문에 벤자민 무어로 페인팅을 하기로 했고요. 사진 왼쪽에 보이는 프레시 스타트라고 되어 있는 게 제소예요. 목재, 철제에 쓰는 제소고요. 두 번째에 있는 STIX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것도 제소인데 요거는 외벽이나 타일벽 같이 습기가 많고, 그러니까 화장실 외벽 이런 데 쓰는 제소예요. 이 제소에는 항곰팡이제가 이제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격이 그냥 제소보다도 훨씬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베란다에 저는 이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리갈 셀렉트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게 그 방문하고 몰딩에 사용한 페인트인데요. 목재 철제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페인트고요. 유광인데 은은한 펄광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반짝반짝거리지 않고요. 은은한 광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칠하고 나면 고급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오라 베스 앤 스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건 베란다에 칠한 페인트예요. 역시 항곰팡이제가 함유되어 있고 외벽이나 욕실 같이 습기가 높은 환경에 바를 수 있는 페인트라서 베란다에는 이 페인트를 발라줬고요. 페인트의 소유량은 벤자민 무어 홈페이지에 가면은 평형별로 페인트 소유량 계산기가 있어요. 요거에 따라서 페인트 양을 주문하시면 되는데 제가 해본 바로는 저도 요거에 맞춰서 구매를 했는데 페인트가 좀 남아서 제 경우 페인팅을 보통 두세 번 정도 권장을 하는데 제 경우는 한 대여섯 번까지 칠한 곳도 있어요. 자, 이게 대문, 그러니까 현관문 칠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는 방문 같은 거 칠할 때 문짝 다 떼어내고 문틀 따로 문짝 따로 손잡이도 다 떼고 경첩도 다 떼고 칠해야지, 그래야지 깨끗하게 칠해지고 그래요. 뭐 아무리 보양을 잘한다고 해도 방문 손잡이나 문 경첩에 페인트 묻으면 저는 그런 것 굉장히 보기 싫어하거든요. 그 현관문 같은 경우야 이게 철제문이고 엄청나게 무거우니까 이거를 혼자서 떼서 작업을 하는 거는 무리지만은 방문 같은 거는 다 떼내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진처럼. 그리고 문틀과 몰딩 같은 경우는 도배를 하기 전에 미리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처럼 보양에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빨리빨리 할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 도배 전에 기존 벽지 제거하고 필름 제거하고 1차 단열 작업하고 통신선, 전기선 공사하고 페인팅 작업하고 요거까지 하는데 딱 3주 걸렸어요. 3주 안에 하는데 아주 시간 모자라서 죽는 줄 알았고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서 1차 단열 작업할 때는 밤에 10시쯤에 일 끝나서 밤새서 작업을 한 거예요. 오밤중에 시끄러울까봐 조용조용 발 뒤꿈치 들면서 정말 조심조심 하면서 했어요. 다가 뭐라도 하나 뚝 떨어뜨리면 그냥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당연히 이제 도배팀 불러서 도배 작업을 했죠. 도배 작업은 뭐 사람 서서 한 거라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지는 못했어요. 지금 현재 사진은 도배팀이 도배하고 난 다음날 이제 제가 와서 스위치하고 컨센트 작업을 하는 도중에 찍은 사진이에요. 스위치하고 하단에 보면 이제 전기 콘센트가 새 걸로 바뀌어 있고 박스가 널브러져 있죠. 그리고 요거는 본의 아니게 일 스케줄 진행되는 거에 맞춰서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배송 시기 맞춰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도배를 하는 와중에 TV가 먼저 같이 오는 바람에 먼저 설치팀도 같이 왔는데 할 수 없이 그냥 TV만 받고 설치는 제가 하겠다고 하고
이게 TV 설치까지 이제 제가 하는 장면이에요. 스위치류나 지금 사진에도 보이지만은 컨센트류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으로 썼습니다. 이게 인테리어 잘 된 집 가도 보면은 스위치나 컨센트는 보면 허연 거 플라스틱으로 된 2, 3천 원짜리 달려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도 싼 재질 쓰려고 하는 거고, 인테리어 의뢰하는 분들도 그런 데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고, 또 업자 불러갖고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고급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처음에 업자한테 맡기려고 했을 때도 스위치류하고 컨센트류 그리고 단자 컨센트류 이런 종류는 제가 구입을 해서 주려고 했었어요. 스위치는 모두 파나소닉에서 나온 플래티마라는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를 썼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고가라서 보통 일반 전기 스위치의 한 7, 8배 가격 돼요. 제일 싼 게 한 2만원 하고, 거실에 다는 스위치 4개짜리는 한 4만원 정도예요, 스위치 하나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전기 콘센트와 각종 단자류가 있는데, 이것도 저는 파나소닉을 쓰고는 싶었으나, 너무 고가여서 이것까지 파나소닉을 쓰면은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요. 스위치 단자값만 100만 원이 넘어갈 판이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가장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고 가격은 반값 이하인 아마루스란 국산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국산 중에서는 제일 고급에 들어가는 스위치예요. 그 아마루스란 데서 나온 콘센트와 단자 콘센트를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방문 역시 저는 일반적인 걸 쓰지 않고 푸시풀 방문 손잡이를 했고, 베란다나 다용도실에 있는 수도꼭지도 보통 볼품없는 수도꼭지 안 쓰고 좀 모양 있는 그런 걸로 구해다가 썼어요. 방문 손잡이를 저렇게 푸시풀 방식으로 한 이유는 현관문이 푸시풀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다 푸시풀 방식으로 했고 독특하고 예뻐요. 자, 오른쪽이 방문 손잡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경첩인데 경첩도 제일 고급으로 새 걸로 기존에 거 안 쓰고 다 새로 사서 달았어요. 그리고 페인팅 된 거 상태를 빛 반사된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얼룩진데 하나도 없고 눈물 흐른데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칠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문 이쪽은 다 최소한 5번씩은 칠했어요. 그리고 젯소를 어떤 분들은 뭐 굳이 사용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젯소는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젯소는 반드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하면은 젯소를 발라야지 페인트가 갖고 있는 원래 색감을 발색이 제대로 돼요. 그리고 페인트가 골고루 잘 먹고요. 그런 이유로 귀찮아서 젯소 바르는 거를 뭐 건너뛰어도 된다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젯소 칠도 최소한 2번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페인팅을 했을 때 색깔이 제대로 발색이 되고요. 그리고 도막도 더 튼튼해요. 이렇게 페인트 작업까지 다 한 다음에 한 작업은 이제 장판을 까는 거죠. 딱딱한 마룻바닥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장판으로 하기로 같이 합의를 본 상태였고, 그럼 무슨 무늬를 할까 거기에서도 이제 아내하고 쉽게 의견 일치를 본 게 나무 무늬는 하지 말자였어요. 질려서이기도 하고, 저희는 그래서 이 콘크리트 무늬로 했어요. LG에서 나온 자연의 시리즈 중에 라이트한 콘크리트 무늬의 장판이 있어서 이걸로 시공을 했고요. 뭐 이것도 제가 업자를 불러서 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공사 과정을 촬영한 사진은 없어요. 그 다음에 같이 뭐 동시에 진행을 한 게 보안 장치 하고요. 현관문에 문손잡이 달고 인터폰 새로 달고요. 그런 작업을 했죠. 이것도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다 했는데, 현관문 문고리는 그렇게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었어요. 설명서대로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 구멍만 제대로 타공이 돼 있으면은 굳이 열쇠공 안 부르고 작업하셔도 돼요. 다행히도 저는 먼저 살던 분이
그 삼성 거 제품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삼성 제품을 구입해서 설치를 해서 그 규격이 똑같아서 그 현관문을 타공할 필요가 없어서 제 손으로 그냥 직접 다 했죠. 그리고 인터폰도 설치를 했는데 말이 설치를 했다라고 했지 배선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좀 먹었어요. 하지만 뭐 이상 없이 잘 됐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 인터폰이 그 소프트웨어 결함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 설정에 가면은 이제 각 벨소리나 이런 거 볼륨 조정하고 벨소리 선택하고 뭐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서대로 조정을 해서 놓으면은 다시 이전 상태로 자꾸 돌아가요. 특히 볼륨이 그래요. 볼륨 소리가 이게 4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2단계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소리가 많이 작아요. 그래서 4단계로 조정을 해놓고 다시 돌아가면 다시 2단계로 돌아가 있고, 그래서 내가 배선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얘가 불량이라서 그런 건가 헤매다가 설명서대로 그대로 했는데 안 돼서 제가 삼성 SDS에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저 같은 문의가 많았었나 봐. 그 볼륨 조정 때문에 전화하셨죠? 됐던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했더니 세팅을 한 다음에 현관문 버튼을 눌러야지 고정이 된대요, 세팅이. 근데 그게 설명서에 안 나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삼성도 얘네들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소비자들이 컴플레인이 오니까 자기네들도 그걸 그제서야 발견을 한 모양이더라고. 광고 카피에도 있듯이 삼성이 만들면 다르긴 한데 아파트가 그 삼성 시스템으로 돼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혹시 이 제품 쓰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세팅을 하고 저 위에 아이콘 4개 중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 현관문 버튼을 눌러야지 세팅이 된다는 거, 그렇게 하고 다음에 한 게 집안의 등을 다 LED 등으로 바꿨죠. 이거 달 때는 집안 식구가 모두 달려들어서 달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내와 그 딸도 자기들도 뭔가를 했다라는 거에 되게 뿌듯해 하더라고요. 이 천정에 등 다는데 굉장히 즐거운 기억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반악하고 보안장치하고 전등까지 다 단 다음에 이제 싱크대가 들어왔어요. 싱크대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코너 싱크로 했고요. 그 코너 부분에 개수대를 두었죠. 이렇게 한 게 오른쪽에 있는 레인지와 개수대 사이의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서 조리 공간이 넓게 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코너 부분에 이 삼각대 부분이 창문을 열면은 굉장히 안에 깊어갖고 수납이 되게 많이 돼요. 특히 큰 냄비나 뭐 이런 거 여기에 넣으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 중이고요. 그리고 냉장고장도 그 다음날 제가 주문한 대로 사이즈 딱 맞게 설치가 됐고요. 가전제품을 설치 날짜에 맞춰갖고 배송 날짜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설치되자마자 거의 동시에 냉장고들이 와서 딱 설치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뭐 침구류나 이런 것도 도배장판이 다 끝난 다음에 올 수 있도록 주문을 해서 가구들도 설치가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붙박이장도 설치를 했고요. 안방에 이렇게 착착 요 부분을 일주일 만에 다 해결을 했죠. 그래서 이사하기까지 한 달간의 시간을 정말 계획한 대로 타이트하게 쓸 수가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비포 애프터를 굳이 한번 넣어 봤는데요. 여기는 이전 주인이 사용하던 싱크, 새로 한 싱크대 모습. 보시면은 개수대에서 차이가 나죠. 개수대 위치를 저렇게 코너로 몰았더니 조리 공간이 훨씬 많이 확보가 됐죠. 저렇게 예전에 쓰던 분처럼 저렇게 쓰면은 조리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렇다고 기역자 꺾어진 부분을 조리대로 쓰자니 오른쪽에 있는 렌즈와 거리가 너무 멀어지고, 그래서 제가 저렇게 코너로
개수대를 몰았죠. 결과는 아주 대만족이에요. 제가 이제 요리하는 것도 요즘 촬영하는데 저렇게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삼각대 놓고서도. 만약에 왼쪽처럼 기존에 있던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촬영 못하죠. 이거는 이제 현관문 상태. 비포 애프터가 아주 극명하죠. 이거는. 이건 인터폰. 기존에 전주인이 쓰던 것도 인터폰이 나쁜 건 아닌데 한 가지가 고장나 있는 상태여 가지고요. 그리고 너무 길쭉해 갖고 양쪽에 있는 그 오른쪽에 스위치하고 왼쪽에 있는 보일러 컨트롤러하고 너무 딱 붙어 있어 갖고 보기가 안 좋아서 굳이 바꾼 거예요. 이거는 바꾸는 김에 다 바꾸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실에 있는 TV 밑에 있는 단자. 보시는 것처럼 각 방으로 가는 인터넷 그 랜선 라인이 여기에서 연결돼서 각 방으로 가는 거죠. 맨 위가 이제 안방, 가운데 게 작은 방, 그 아래 게 이제 작업실 방. 이렇게 랜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랜선 세 가닥 그 콘센트도 기성품은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제품을 부셔가지고 개조해서 만든 거예요. 없는 거를. 저게 2선짜리는 있는데 3선짜리는 없어갖고 그래서 저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는 방문 스위치. 저게 이렇게 보통 스위치처럼 딸깍딸깍 스위치가 아니고 그냥 누르는 스위치라서 처음 온 분들은 낯설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각 방에 연결해 놓은 그 단자 상태인데요. 보시면 전기 콘센트 말고 케이블 TV 라인, 그 밑에 IPTV 라인, 그 옆에 오른쪽에 일반 전화선 라인, 그 다음에 그 밑에 인터넷선 라인 다 이렇게 분배가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3번까지의 과정이고요. 여기까지 한 달 기간 내에 마치고 이사를 할 수가 있었죠. 이사한 이후의 작업은 다음 편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